오늘 살펴볼 논문은 웨이브2백이라는 논문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은 스피치 레코그니션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unsupervised pre-training을 활용했을 때 이제 스피치 레코그니션이 얼마나 더 잘 될지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하는 논문이겠죠. 그래서 두 단계로 나눠진다라는 걸 기억하면 좋은데, 첫 번째는 large amount of unlabeled audio 데이터를 활용해서 웨이브2백을 트레이닝하는 과정. 이 과정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프리-트레이닝의 과정이고요. 그 다음이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활용해서 이제 어쿠스틱 모델을 이용해 최종적인 이 소리에서 음소 혹은 문자로 변경하는 모델인데, 이거를 이제 두 단계로 나눠서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여기서 어쿠스틱 모델에서 말하는 소리는 이 로우 오디오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요, 이 소리는 로우 오디오에서 프리-트레이닝을 한 이 웨이브2백을 활용한 그 resulting representation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문자로 변경하는 모델이다 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이터셋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뭐 WSJ 또 막 그 안에서 막 뭐 클린 어쩌고 막 나누고요. 그리고 막 딥스피치2는 모델이고, 이건 아니고, 노브 92, 뭐 노브 93 등등 데이터셋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데이터셋 각각의 역할, 그다음에 이게 프리트레이닝에 활용되는 건지 아니면 뭐 어쿠스틱 모델에 활용되는 건지 등등을 좀 구분하면서 읽어줘야 한다. 그래서 이 웨이브2백 모델을 뭐 인트로덕션 파트에서 잠깐 살펴보면 일단 이 논문의 노벨티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unsupervised pre-training을 활용해가지고 이 스피치 레코그니션의 성능을 향상시켰다. 단순히 로우 오디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실험을 한번 생각해보면 되는데, 여기 나오는 이 베이스라인이 뭘까 보면은 이제 여기서 베이스라인 어쿠스틱 모델은 80 로그멜 필터 뱅크 코이피션트를 활용해서 뭐 25ms 슬라이딩 윈도우 위드 스트라이드 10ms 등 나오는데, 결국에 MFCC를 활용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베이스라인은 여기서도 볼 수 있다시피 베이스라인은 이제 replacing 로그멜 필터 banks by pre-trained 로그멜 필터 뱅크가 이제 베이스라인인데, 이거를 pre-trained embedding으로 바꾼다. 그 말은 어떤 어쿠스틱 모델이 있는데 여기에 들어올 게 때로는 베이스라인이고 때로는 웨이브2백에서 학습한 피처인데, 베이스라인은 그냥 MFCC 가령 로그멜 필터 뱅크를 활용한 피처들을 넣었을 때 이제 음소가 어떻게 나오냐, 혹은 로우 오디오를 넣고 어떤 우리가 학습한 모델에 의해 나온 그 피처를 넣었을 때 음소가 어떻게 나오냐, 이 둘을 비교하겠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improve supervised speech recognition이라고 말을 하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supervised는 이 어쿠스틱 모델은 이 음소를 이제 결국에 어떤 피처를 받고 음소를 내는 이 어쿠스틱 모델 자체는 슈퍼바이즈드 트레이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이 어쿠스틱 모델에 넣을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unsupervised pre-training을 적용해 보겠다. 이게 이제 이 논문의 노벨티인 거죠. 이전에 리뷰했던 그 CPC였나요? 그 Contrastive Predictive Coding이라는 논문에서, 그게 이제 이 논문인데, 요거는 그냥 프레임와이즈의 음소 클래시피케이션만 수행했는데, 이제 이 논문에서는 전체적인 ASR 시스템에 대해서 리뷰한다 라는 거고, 원래는 그냥 음소에 대한 이게 A일까 뭐 B일까 등등에 대해서만 말했는데, 그게 아니라 전체 문장에 대한 ASR 태스크를 수행하는 점에서 이전 논문과 차별점이 있다. 그리고 이전 논문은 컨텍스트 벡터, 그러니까 어떤 그 레프레젠테이션 러닝을 할 때요, 이 이전의 음성으로부터 어떤 그 미래에 올 한 부분을 예측하기 위해서 이 부분으로 이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GRU를 활용한 RNN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논문에서는. 근데 이번 방법, 이 논문에서는 fully convolution architecture를 활용해 가지고 최종적인 컨텍스트 벡터 생성까지 전부 다 컨볼루션 레이어만 활용하겠다라는 측면에서도 차별점이 있다, 노벨티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WER, 워드 에러 레이트 등이나 뭐 그런 것들이 이 이후에 보면은 LER, 레터 에러 레이트도 나오는데 이런 어떤 지표들에서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결과를 보였고요. 이 어프로치가 어떻게 될까 하면은 결국 퓨처 샘플을 예측을 하는 거고, 근데 단순히 PX, 그러니까 모든 하이 디멘션에 대한 모든 부분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분포를 찾아보자라는 건 아니고 density 펑션을 활용해보자. 이제 이전에 제가 리뷰했던 논문의 접근법을 이제 인용한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인코더 네트워크와 이제 컨텍스트 네트워크가 나오는데, 인코더 네트워크는 똑같이 그냥 컨볼루션 레이어 5개를 뒀고요. 뭐 커널 사이즈, 스트라이드 이전 논문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고, 이런 컨볼루션 레이어 5장을 이제 순서대로 뒀을 때 최종적으로 나온 어떤 피처 벡터의 리셉티브 필드가 얼마나 될까를 보면은 여기서 30ms다. 그러니까 리셉티브 필드는 30ms이고 개수로 따지자면 이제 10ms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이어서 뭐 여러 개의 10ms들을 이어서 컨텍스트 벡터를 만들고 그 뒤에 있는 어떤 10ms의 퓨처 샘플을 예측하는 태스크를 수행한다. 컨텍스트 네트워크는 똑같이 이제 9 layer with kernel size 3 and stride 1, receptive field가 210ms, 210ms이다. 그러니까 컨텍스트 네트워크를 이제 잘 설정을 하니까 210ms에 대한 receptive field를 가진 어떤 컨텍스트 벡터가 나오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컨볼루션 레이어들만 활용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룹 노멀라이제이션 레이어나 뭐 렐로 같은 액티베이션 펑션을 활용했다. 아키텍처는 이제 뭐 이 정도로 나오고요. 반면 모델을 2개를 제안하거든요. 웨이브 투 백이 하나 있고 웨이브 투 백 라지라는 모델을 하나 더 추가적으로 제안하는데, 이 모델에서는 레이어가 조금 더 깊어요. 그래서 two additional linear transformation 그러니까 인코더 부분에 two additional linear transformation 레이어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컨텍스트 네트워크 부분도 이 12 레이어로 바뀌었고, 아까 9 레이어였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깊이 만들어서 리셉티브 필드를 810ms까지 늘렸다. 데이터셋이 더 많다 보니까 가능해진 것 같아요. 라지 데이터셋. 그래서 이제 오브젝티브 펑션은 결국에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전에 리뷰했던 아까 그 논문과도 매우 유사한 접근법인데, 뭐 로스 펑션이 조금은 다르게 생겼는데 의미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z hat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제 디스트랙터 샘플, 그러니까 반래 컨트래스티브 example이라고 보면 되고, 그런 것들의 확률 값을 낮추면서, 그러니까 낮추고 싶다. 로스 텀과 이제 반비례 관계니까 낮추고 싶은 거고, 이 올바른 샘플과의 확률 값은 높이고 싶다. 이 ZH라는 이 텀 자체는 그 이전 논문 2018년 그 반 어쩌구 분이 쓴 2018년 논문에 나와 있으니까, 이 아까 위에 있었던 그 논문에 이 텀에 대한 의미는 나와 있으니까 확인하면 될 것 같고, 그랬을 때 이 디스트랙터 샘플을 뽑잖아요 결국에. 근데 그걸 어떤 디스트리뷰션이라고 가정한 채로 뽑냐면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오버 더 시퀀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음성 파일이 있을 때 잘게 쪼개지겠죠. 이게 각각이 이 부분에 나올 확률이 사실은 뭐 실제 분포는 다르겠지만 이 부분의 어떤 특정 부분에 올 수 있는 각 프레임들이 이 부분에 올 확률이 얼마나 되냐에 대한 확률의 덴시티 펑션이 일정하다라는 거죠. 유니폼. 그 말은 아무거나 그냥 뽑겠다라는 거예요. 랜덤하게. 확률은 그냥 n분의 t분의 1 확률로서 뽑겠다라는 말이고요. 그리고 이게 확률이거든요. 확률이라 이게 1보다 작아요. 이 안의 값이 1보다 작아서 로그를 취해보면은 이제 음수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얘가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질수록 이제 얘가 또 마이너스가 붙으니까, 그러니까 로그에 마이너스가 두 번 붙으니까 결국에 다시 이 폼인데 1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로스가 커진다. 그러니까 얘는 1에 가까워지면 안 되고 얘가 1에 가까워져야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프리트레이닝을 할 때는 WSJ 쿠퍼스 80시간 81시간이거나 아니면 80시간 오브 서브셋 클린 리브리 스피치 아니면 960 아니면 컨비네이션 오브 all of them. 그러니까 어쿠스틱 모델이 있고 여기에 들어오게끔 음성 피처를 뽑아주는 프리트레이닝 모델이 있는데, 이 프리트레이닝 모델 자체는 이 세 가지의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학습했다. 근데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이 프리트레이닝 말고 이 어쿠스틱 모델도 결국에 학습을 해야 되는데, 어쿠스틱 모델은 웨이브 투 레럴 플러스 플러스 툴킷, 이게 파이토치 위에 이제 그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로서 제공된 툴킷인데, 제가 알기로요 결국에 CTC를 대체한다. 그러니까 어떤 음성 피처가 들어오더라도 뭐 음소를 클래스 분류하건 ASR을 하건 어떤 부분에 대한 예측을 하려면 이 음성 피처 막 알 수 없는 이 벡터 값들에서 어떤 부분이 한 음소다, 어떤 부분이 한 음소다 라고 판단하는 이런 기준들이 있어야 될 건데, 이 기준들을 언세그먼트, 그러니까 세그멘트 없이도 ASR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CTC인데, 그거보다 좀 더 진보한 방법인 것 같아요. 웨이브 투 레럴 플러스 플러스 툴킷을 활용하는 게 자동으로 이제 프레임 시퀀스와 이제 음소를 얼라인 해주는 그런 모델이 있나 봐요. 이 모델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어쿠스틱 모델 자체를 학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어쿠스틱 모델이 그래서 7, 블락 오브 컨볼루션, 피렐루, 드랍아웃 레이트는 어떻고, 파이널 레프레젠테이션이 이제 39 디멘셔널 of phoneme probability로 되고, 뭐 SGD를 활용하고 뭐 ASG 활용하고 뭐 등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티미 태스크니까 포님에 대한 프로버빌리티고, 그 다음에 이게 태스크가 두 개인데, 하나는 포님 태스크, 하나는 ASR 태스크. 이게 이제 LER 이 부분이 포님 태스크에 대한 지표고, 이게 ASR 태스크에 대한 지표거든요. 이제 ASR 태스크에 대한 어쿠스틱 모델은 또 다르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다른 태스크니까. 그래서 뭐 어떻게 활용한다, 뭐 7레이어, 게이티드 컨볼루션, 이 출력 자체도 31 그래핌 음소이거든요. 이 문자가 아니라 음소예요. 문자가 아니라 음소. 뭐 including standard English alphabet, astrophy, period 어쩌고 저쩌고를 포함한 등등 이 두 가지의 태스크를 수행한다. 뭐 러닝 레이트가 뭐 어떻고. 그래서 어쿠스틱 모델은 V100 GPU 8장으로 학습을 하고, 이제 페어시크랑 웨이브 투 레럴 플러스 플러스를 활용해 가지고 학습을 진행한다. 러닝 레이트가 어떻고, 천의 폭, 배치 사이즈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티미 태스크 LER을 보는 태스크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이제 설정을 한다. 이게 어쿠스틱 모델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럼 이제 디코딩에 대한 내용은 뭐냐? 어쿠스틱 모델이 음소를 예측한다고 해도 그거를 바로 활용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얘는 이제 포님 태스크는 아니고 이제 ASR 태스크이거든요. 이제는 ASR 태스크의 경우에 음소를 이제 그래핌을 예측을 하겠죠. 이 ASR 태스크의 경우에 여기서 30일 그래핌이 최종 출력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저는 뭐 그래핌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똑같이 A, B, C, D 그 영어라고 한번 해볼게요. 원래는 발음 기호가 좀 더 그래핌에 적합할 수도 있어요. 발음 기호가 아니다. 발음 기호는 그래핌이라 볼 수가 없고, 그냥 그러니까 발음은 아니고 그냥 문자라고 봐볼게요. 문자랑 발음은 좀 다르니까. 여기서도 나오지만 음소 기반 모델이랑 문자 기반 모델이 나오는데, 발음을 인식하도록 설계되면 매핑이 좀 직접적이어서 조금 더 이제 음성 인식 태스크에 어떻게 보면 적합한 어쿠스틱 모델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좀 더 이지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문자 기반 모델은 문자를 예측해야 되는데, 이게 같은 문자가 다양한 발음으로 발음될 수 있잖아요.
뭐 묵음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도 다 예측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더 어려운 ASR 태스크이다라고 보는데, 이 모델을 택한 거니까 이 그래핌 자체는 문자다라고 보는 관점이 좀 더 적합하고, 아무튼 근데 ASR 태스크 그 프레임 단위의 음소를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장 단어들을 예측하는 태스크이기 때문에 단순히 프레임에 대한 예측이 아닌 랭귀지 모델까지 도입해서 이 어떤 그 음소들의 그 시퀀스가 얼마나 자연스럽냐, 그 다음에 얼마나 그 무음 구간이 적냐 등등, 그 다음에 그게 그 시퀀스가 그 이 오브젝티브 펑션을 보면은, ASR 태스크의 디코딩 오브젝티브 펑션을 보면은 그 시퀀스가 얼마나 어쿠스틱 모델에서 나올 법하냐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 이것도 텀 중에 하나고,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길이가 뭐 어떤지 뭐 등등의 여러 오브젝티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코딩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문자를 시퀀스를 그 ASR 태스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단순히 이 어쿠스틱 모델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랭귀지 모델이나 어떤 길이나 무음 구간 이런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ASR 태스크를 수행하겠다라는 목적이 있는 전체 플로우니까 이 섹션을 따로 구성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그래서 랭귀지 모델은 랭귀지 모델도 훈련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어쿠스틱 모델이 있고 그 프리트레인 모델이 있고 웨이브 투백이죠. 그다음에 이 어쿠스틱 모델과 같이 활용할 ASR 태스크의 경우에 특별히 같이 활용할 포님 태스크는 말고 ASR 태스크에 대해 같이 활용할 랭귀지 모델도 결국 따로 학습을 해줘야 되니까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는지가 나오고요. 여기서 빔 서치라고 하는 건 약간 그리디한 방식으로 모든 그 사실 이거 따지자면 Y 엄청 많이 만들 수도 있잖아요, 시퀀스.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그럴 법한 Y들을 유지한 채로 그 다음 거 찾을 때 또 그러니까 다음 거가 단순히 1대1로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A 다음에 다시 A, B, C, D, C가 나오니까 곱하기 다음 문자 찾을 때 21이 나오는데, 다음 거 가도 그럼 계속 이게 21의 n승으로 길이가 이제 늘어나냐, 21이냐 26인가 그 30, 29 모르겠네요. 아무튼 어떤 수의 n승으로 늘어나냐 하면 그건 아니고, 다음 스텝 가서 적당한 수로 또 자르고 이 밑에 거 다 버리고, 이거 늘어나봤자 또 자르고 하니까 어떤 빔 캔디데이트들만 유지하고, 빔 서치의 캔디데이트들만 유지하고, 몇 개죠? 여기서 1500 사이즈만 유지하고, 4000인가? 1500 사이즈만 유지하고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텀들이 존재한다. 네. 사실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말은 프리트레이닝 모델이겠죠.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활용할 때는 페어식 툴킷을 사용했고, 아담 코사인 러닝 레이트 스케줄러 하고, 이제 뭐 40K 업데이트 스텝, WSJ랑 리브리 스피치 트레이닝 해서 여기서 그 지표를 보면은 WSJ, 리브리 스피치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나눠서 이제 이것도 80, 960H 나눠서 레포트를 하고 있고요. 러닝 레이트 디케이 어떻게 주는지, 코사인 커브, 그다음 네거티브 샘플 12개가 아니라 네거티브 샘플 10개, 그리고 K는 12 단계 이후에 프레임을 예측하겠다라는 거고, 이것도 12라고 책정한 이유는 2018년 논문 이거 살펴보면 돼요. 그리고 GPU 활용이죠. 뭐 어떻게 했는지 등등 이제 학습 관련한 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음성 인식에서 단순히 음소 분류한 이전 연구뿐만 아니라 음성 인식 파이프라인에서 레프레젠테이션이 얼마나 유용하냐. 일단 프리트레이닝을 많은 데이터에 하면 할수록 better accuracy를 보였고, weaker baseline이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음소 기반 모델과 문자 기반 모델이 있는데, 우리의 어쿠스틱 모델은 이 문자 기반 모델로서 좀 더 어려운 태스크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잘 나온다. 그리고 결국에 이 represent pre-training은 unlabeled 데이터로 하는 게 맞고, 이 어쿠스틱 모델은 결국에 transcribed 데이터로 해야 되거든요. 이때 이 어디 나와 있죠? 피규어 2를 보면은 이제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도 성능이 달라지는데,
이제 레프레젠테이션이 어떻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특히 슈퍼바이즈드가 적으면 적을수록 이 프리트레이닝을 한 그게 좀 더 많이 유용하다. 프리트레이닝을 한 데이터가 좀 더 많이 유용하다 라는 결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레스 트랜스크라이브 데이터에 대해서 피겨 2에 대해 나오고, 여기서 그러니까 이 논문에서 중요한 게 어쿠스틱 모델, 그러니까 두 가지 태스크가 있다. 어쿠스틱 모델에 포님 예측하는 게 있고 워드 그 ASR 태스크가 있고, 입력이 MFCC가 들어오는 베이스라인이 있고, 그 프리트레이닝 한 걸로 피처를 뽑아가지고 들어오는 게 있고, 이거 할 때는 또 랭귀지 모델도 활용하고, 그러니까 이것도 학습하고 이것도 학습하고 이것도 학습하는데 얘만 언레이블드 데이터고, 어쿠스틱 모델은 트랜스크라이브드 라벨이 있어야 학습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있어야 학습을 하는 거고, 이 랭귀지 모델도 뭐 비슷하죠. 어블레이션 같은 거 수행을 해서 이제 했고, 이 윈도우 사이즈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네거티브 샘플 숫자가 어느 정도일 때 효과적이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크로핑 오디오 시퀀스는 이제 어느 정도 단위로 이제 자를 거냐인데, 이걸 짧게 자르면 짧게 자를수록 데이터 어그멘테이션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데이터가 늘어나는 거죠. 그 효과에 따라서 생각보다 크롭 사이즈를 너무 적게 가져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크롭 사이즈가 크면은 성능이 떨어진다. 너무 짧으면 안 좋지만 적당히 짧아야 된다. 150K 정도. 네, 이상입니다.